안녕하세요. 손그림 일러스트 강사 박현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도요, 저희가 쉽고 재미난 손그림 일러스트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나만의 손그림이 담겨있는 일러스트 엽서 만들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팬시 용품점에서 흔하게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일러스트 엽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남의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엽서들만 저희가 사서 늘 편지를 썼다면, 이제는 내가 내 그림으로, 내가 그린 그림을 직접 담은 엽서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엽서 종이가 따로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 재질이 어차피 규격화된 지류이기 때문에요. 엽서 그 사이즈로 종이를 잘라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저희가 쓰는 드로잉북 있잖아요. 그 드로잉북을 한 요만한 사이즈로 칼로 잘라줬어요. 잘라서 준비를 해주면 끝입니다. 따로 좀 질 좋은 지류를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가 쓰는 어느 정도 두툼한 그런 종이, 뒷면 번짐이 많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툼한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나만의 일러스트 엽서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를 준비하셨으면요, 이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먼저 구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누구나 쉽게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좀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손그림 일러스트 저와 함께 계속 꾸준히 같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금방금방 따라서 그리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실 텐데요. 오늘은 동물 캐릭터도 살짝 이용하고요. 그리고 사물을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걔를 좀 약간 캐릭터화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도화지에 엽서의 앞면이 되니까 그냥 메인에 다 그림을 채우면 되겠죠. 제가 그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우선 좀 누구나 그리기 쉬운 형태의 새를 메인에 그려주고 그 옆을 패턴으로 좀 채우는 형태로 엽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색연필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펜으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펜으로 바로 하실 때 그 한 번에 선 긋는 게 자신 있는 분들 아니라면 연필로 먼저 가이드선 스케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펜으로 그려볼게요. 네, 제가 즐겨 그리는 아기새의 형태로 먼저 메인에 새의 몸통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새의 얼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리를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여기 몸통 쪽에 날개 부분도 작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에도 저는 약간 좀 화려한 그런 패턴을 넣고 싶어서 화려하게 이런 이런 꼬리 부분도 이렇게 약간 깃털처럼 묘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무늬도 한번 넣어볼게요. 본인이 그리고 싶으신 스타일대로 새를 마음껏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좀 기본 병아리 형태의 누구나 그리기 쉬운 새 형태를 그려놓고 이제 그 위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액세서리를 하나하나 끼듯이, 액세서리를 하나 얹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새 머리 위에 약간 모자 형태를 그려주고요. 여기를 좀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요. 모자 형태도 살짝 그려주고 새의 눈까지 형태로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새를 그려주시면요, 우선 메인에 제가 그리고자 했었던 어떤 개체를 큼지막하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더 꾸밀지를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새 자체를 좀 더 패턴들을 이용해서 조금 화려한 부분을 묘사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리 부분이라든지 날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어떤 이런 라인들을 이용해서 묘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런 묘사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또 다르게 응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몸통 부분은 좀 놔둘 거고요. 이렇게 꼬리, 날개 이런 부분에 이런 좀 화려한 무늬 같은 것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새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개체가 있고 거기에 면적이 좀 넓은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놔둔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 포인트 정도는, 어느 한 부분 정도는 좀 이렇게 라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 약간 이런 디테일한 묘사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넓은 공간들이 너무 그냥 텅텅텅 이렇게 있으면 약간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좀 비워두고 싶은 공간 이외에 어떤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은 좀 더 채워주시면 더 예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림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새의 다리도 이렇게 몸통에 비해 다리는 굉장히 빈약하죠. 근데 뭐 포인트는 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패턴은 이제 색연필로 채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제가 좋아라 하는 그런 색감들을 이용해서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제가 많이 즐겨 쓰는 핑크한 컬러와 연보라색 이용해서요. 먼저 제가 그리고자 하는 새를 메인 개체를 먼저 칠해줄게요. 메인 개체를 칠해주면서 이 주변에 메인 개체를 그려놓은 그 주변을 어떤 컬러로 어떻게 꾸밀지도 구상을 미리 하시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인데요. 만약에 메인 개체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은 아직 잘 모르겠을 때는 우선 얘를 먼저 내가 생각한 대로 꾸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썼던 어떤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개체와 어울릴 만한 그런 소품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걔네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주변 꾸미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좀 컬러를 넣어줄게요. 저희가 지금 외곽선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펜으로 바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굳이 명암, 뭐 힘 조절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칸을 좀 이렇게 좀 진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이 색연필의 색을 다 낼 수 있게 좀 진하게 발색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펜선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그림을 그리실 경우, 외곽선이 좀 강조돼서 그림을 그리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솔리드하게 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덩어리를 컬러로 굳이 잡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얘네들을 포인트로 해서 부리에도 보라색을 이용해서 부리를 좀 칠해주고요. 제가 선택한 이 두 가지 컬러를 너무 깨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컬러들을 같이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이 새가 알록달록해질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나눠놓은 어떤 그런 라인 사이를 좀 디테일하게 이런 컬러링을 해서 좀 더 화사한 느낌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네, 컬러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 새가 앙증맞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색을 이용해볼까요? 이 컬러들을 너무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연보라색이랑 핑크색 계열을 썼기 때문에 이런 약간 블루 계열의 보라색도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주면 좀 덩어리 잡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꼬리 안쪽도 컬러를 넣어서 최대한 내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런 느낌을
컬러로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더 예쁘게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조금 진한 자주색을 이용해서 뭐 이런 색들을 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의 묘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좀 나는 이 정도로 만족스럽다라고 할 정도까지 본인이 컬러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새의 몸통 부분은 이렇게 밝게 둘 거라서요. 이런 부수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화려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 몸통 부분에 컬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허전하지 않게 덜 칠해진 느낌이 아니게끔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자 부분도 알록달록 진한 보라색을 이용해서 색연필로 저희가 컬러링을 할 때 좀 만약에 덩어리를 우리가 컬러링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한 색부터 시작해서 우선 힘을 최대한 빼고 천천히 한 겹 한 겹 레이어 얹듯 컬러링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근데 지금 같이 외곽선이 강조되어 있고 그런 음영이 필요 없는 경우는 처음에 색을 칠하실 때도 있는 힘껏 손에 힘을 주시고요. 이렇게 이 색연필의 색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요. 금방 칠하실 수 있어요. 깔끔하게. 네. 저희가 색연필 컬러링 팁도 제가 강연 내내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엽게 약간 신사 느낌의 새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캐릭터로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동물 캐릭터에는 좀 생기를 불러 넣어주는 마지막 작업인 볼터치까지 살짝 분홍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살포시 색을 얹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빈 공간들을 좀 난 채워주고 싶다 할 때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이용해도 좋지만 저는 이게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꽃 패턴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제가 썼던 컬러들을 이용해서 이 컬러들과 어우러지게끔 패턴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그 배경 자체들과 메인 개체가 어우러지면서 예뻐요. 그래서 처음 선택했던 그 컬러대로 제가 패턴을 넣으려고 하는 위치 대략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아주 그리기 쉬운 형태의 꽃 패턴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 저는 이렇게 꽃잎이 좀 떨어진 형태로 패턴을 그리고 있지만 그리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본인이 그리기 쉬운 형태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그림은 나만의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림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컬러들과 내가 좋아하는 개체를 이용해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해주는데 약간 한 공간 여기 메인 공간을 조금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뭐 얘를 채우고 나중에 그러니까 더 채우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밀어두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꽃 패턴을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똑같이 한 3개 정도 해주고요. 만약에 그래도 공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시면 같은 색깔 이용해서 하나 더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건 패턴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만 깨지지 않는다면 개수는 조금 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꽃잎을 또 분홍색 꽃잎까지 그려서 하나 더 그려줄게요. 하나 더 그려주고 뭔가 높낮이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높이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하나 더 그려주실 수 있겠죠. 어차피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까지 어느 정도 딸랑 맞춰줬어요. 자, 꽃 패턴이 들어가니까 한껏 더 이 새가 부각되는 그런 효과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 메인 부분에는 이제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모자도 이런 식으로 칠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썼던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얘네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진한 색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는 레드 계열의 색연필을 이용해서요. 큼지막한 하트를 그려줄게요. 이런 꽃 패턴이나 하트 형태는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운 형태들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들로도 이렇게 예쁜 나만의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새 형태 그릴 때 병아리 형태처럼 먼저 몸통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수적인 거, 부리, 꼬리, 날개 부분 좀 약간 선으로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 머리 위에 하나 얹어줬잖아요. 이런 것도 뭐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 또는 이 액세서리, 저는 이런 모자 형태로 그렸지만 여기 위에 뭐 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뾰족한 어떤 꽃갈 모자라든지 어떻게든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응용하셔서 순서대로 그리시면 얘도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절대 아니죠. 그쵸? 쉽게 그리실 수 있는 형태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들 매치해서 칠해주고 화사하게 칠해주고 다 메인 개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주변 패턴까지 넣어서 어느 정도 화사하게 마무리.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림을 깔끔하게 나만의 스타일대로 그려서 나만의 엽서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요. 여기 주변을 약간 뭐 나는 좀 화사하게 배경 컬러를 넣어주고 싶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체를 약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약간 후광처럼요. 이 메인 개체 주변에만 살짝 밝은 색의 컬러를 이용해서요. 살짝 후광이 빛나듯이 배경을 은은하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은은하게. 뭐 선명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은은하게 이렇게 살짝 그 개체를 중심으로 이 개체로 약간 주목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식으로만 살짝 밝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개체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후광을 약간만 그려주시면 조금 더 개체로 집중이 되면서 이쁘게 표현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갈게요. 자, 색연필로 은은하게 칠하실 때는 손에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시고, 그죠? 아까 저희가 이렇게 모자 칠하는 것처럼 진하게 말고요. 약간 손목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색연필의 그 칠해지는 면의 옆면, 측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펴 바르듯이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면 더 은은하게 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외곽선과 붙는 여기 닿는 면 부분은 조금 힘을 주셔서 외곽선 정리처럼요.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배경 부분이 살짝 힘 조절이 되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펴져 나가는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걸맞는 어떤 폰트들 손글씨로 써주시고 그림을 어느 정도 다 그려셨다. 완성 그림이다. 이거는 딱 그럴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내가 그렸고 내가 끝냈다 라는 표식으로 나만의 사인도 뭐 작게 표시하실 분들은 작게 표시하시고요. 저는 제 닉네임을 이 그림과 약간 살짝 겹쳐지게끔 표현해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저의 사인까지 표시해서 나만의 엽서 완성. 어렵지 않죠? 여기 상단과 하단 부분도 난 좀 더 꾸미고 싶다 하시면 다양한 패턴들 넣으셔서 나만의 엽서처럼 만드셔도 되고요.